414번. 오늘 굳이 번호 안 부를게요. 스텝 2에서 이미 난리를 쳤는데 스텝 3하고 뭐 다를까, 그죠? 네. 마음 편히 가봅시다. 오늘 잘 적으세요. 실수 전체 집합 아래서 알로의 함수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가 조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범위에서부터 1까지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에서 fx가 뭐다 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루트 1-x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애기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무리함수 설명하면서 했었던 함수였어요. 루트 안에 x의 차수가 2차인 유일한 1차가 아닌 유일한 함수라고. 뭐가 나온다냐면 원의 1번 한다고 썼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높이가 양수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원 중에서 어디? y축 위에 부분만 등장한다고요. 따라서 현재 이 조건에 의해서 어디가 나타날 거냐 하시면은 얘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y는 루트 1-x 제곱일 것이고, 양변 제곱하신 다음에 넘겨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윗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조건도 정말 몇 번 많이 다뤘던 조건 중에 하나죠. fx가 f2-x다. 가로 안에 x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뜻은 뭘 의미한다고요? 대칭을 의미한다고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값, 가로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값을 더하신 다음에 얼마로 나눌까? 2로 나눈 값에 의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더해보시면 2만 남고요. 2로 나왔더니 1 남죠. 따라서 얘는 x는 얼마? 1이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의미하는 조건식입니다. 읽어내시길 빌어요. 다조건도 많이 봤었던 조건 중에 하나예요. fx가 마이너스 x다. 얘도 방금 전에 나를 읽었던 방법을 읽어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워낙 유명해서 워낙 자주 봐서 그렇죠. 한번 우리 위에서 읽었던 방법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x 앞에 부호가 반대예요 지금. 그렇죠. 더하면 0이고 일어나도 0이죠. 그러니까 x는 0이라고 하는 선, 그렇죠,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우린 저 세 가지 조건을 지켜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야 뭐? 이거요? 이게 왜 x는 1 대칭이냐고요? 안 했나? 힘이 있을 때 설명? 했어. 왼수. 대칭이동 설명 들었잖아. 대칭이동에서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갑자기 내가 순간 당황했어. fx, x 자리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뭐 이딴 얘기 하면서 기억 안 나세요? 9가지의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그 다음에 x는 a라고 하는 임의의 선, y는 b라고 하는 임의의 선, 그 다음에 a, b라고 하는 임의의 점, 마지막으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대칭 9가지 정리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x는 a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은 x 자리에 2a-x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서 저 얘기를 했죠. 없었나? 아, 잠깐 했었어요? 이거는 읽어낼 수 있어요? x 앞에 부호가 반대다 같다라는 거에 통해서 주기냐 대칭이냐는 거? fx는 fx 플러스 2다 라는 표현과 fx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는 표현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이따 봅시다 이거. 힘이 이건 모르는구나. 일단 요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x 앞에 부호가 반대면 대칭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대칭이니까 대칭축이 어디냐라는 걸 찾는 게 목적인데, 대칭축은 저 두 개 값을 더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절반의 대칭이다라는 걸. 네. 이거는 읽어낼 수 있겠어요? f1-x는 f1 플러스 x다. 이건 알겠어요? 1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값과 x만큼 뺀 값이라는 의미예요. x는 1이라는 선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값, 여기 좌표가 1 플러스 x고 얘를 기준으로 동일한 길이만큼 왼쪽으로 간 게 1 마이너스 x예요. f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 높이를 매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여기라고 한다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도 같아야 돼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이만큼 왔어. 이때 높이가 여기다라고 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각도에서 높이가 똑같겠죠. 즉 이 사이에서 높이가 계속 대칭으로 같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거를 치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식 중에 하나가 fx는 f2-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 읽어내기 위해서 얘를 주면 되게 빨리 읽어내거든. 근데 얘를 빨리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가로 안에 있는 거 두 개 더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절반의 대칭이다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함수값이 같다. 했던 것 같은데 뭐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갑시다.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까지 먼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 먼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프가 당연히 이따구로 생겼겠죠? 원인계로. 됐어요, 여기까지? 얘는 y축 대칭이니까 다조건을 적용시켜봐야 그냥 그대로예요. 나조건을 먼저 적용시킬 건데 나조건은 뭐냐면 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걸라? 여기가? 여기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노란색 일로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2인 순간이 있을 거고 3인 순간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접혀서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되겠다까지 아시겠어요? 이 상태는 1에 대한 대칭이 나와 있으니까 나조건을 또 적용시킨다면 변화가 없죠. 근데 이번에 또 다조건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접혀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반대쪽에 또다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인 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넘어가가지고 원이 또 생기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x는 1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부분이 여기로 대칭 이동됐고 이 부분이 여기로 또 대칭 이동됐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따라서 저 부분이 또 넘어오게 돼요. 이쪽으로. 오케이? 그럼 봐봐. 어느 부분이 넘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 같지? 얘 같지? 그러면 이 부분이 남아있잖아. 이 부분이 넘어오니까 또다시 여기서 원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계속 일씩 커져가고 있으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그다음에 이번에 y축 대칭하니까 저쪽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가나다 세개 조건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얘네들이 이 원의 위에 가장 위에 있는 높이는 얼마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확장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두셔야 돼요. 별로 많이 어렵진 않아요. 처음 해봤을 때 조건식이 안 읽히면 뭔 말인지 몰라도 조건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되게 뻔한 얘기들이에요, 사실. 이 그래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y는 k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요. y는 k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 이 직선은 보다시피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y좌편이 얼마입니까? y좌편 얼마? 예, 1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지날 거라고. 여기는 요 점. 그러면서 k 값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서 기울기가 막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문제에서 원한 게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교점의 개수가 6개. 생각해봐. 이미 여기 사람 만났잖아. 그죠? 기울기가 증가할 때 또는 기울기가 감소할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느껴지죠? 증가할 때 상황이나 감소할 때 상황이나 어차피 이쪽 부분의 그래프와 이쪽 부분의 그래프가 같을 테니까 똑같이 나타나게 돼야 하시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 하나는 감소를 이렇게 하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감소를 이렇게 딱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쪽 부분에서는 안 만나요. 1보다 높은 쪽으로 직선이 갈 테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몇 개 점에서 만나길 바라는 거냐면 얘를 포함해서 6개의 점을 만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좀 봅시다. 저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해볼게요. 확대를.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해봅시다.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노란색 원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0,1을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나요. 오케이? 아까 생각해봐.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너희가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계점에서 만났고 또 여기서 바로 한계점에서 하나 더 만난다고 알 수 있죠. 여기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을 텐데 녹색 직선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뚫고 오면서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이렇게 직선이 지나고 있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났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여기서 네 개, 여기서 다섯 개에서 만났다고요. 난 몇 개에서 만나길 원한다고요? 그럼 반드시 여길 지나줘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그 옆에 부분을 역시 그래프를 확장시켜 보시면 노란색 원이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똑같아요. 녹색 직선이 여기서부터 타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지났을 때가 6개가 되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요. 얘가 이거보다 위쪽으로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통과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아직 안 지났고요. 몇 개 점에서 만났는지 봐보세요. 여기 하나, 그쵸?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여기 여섯, 그 다음에 여기 일곱이 돼버리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6개에서 만나게 하려고 한 놈은 정확하게 어느 점을 지나야 한다? 5,0 여길 지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직선의 x가 5이고 y가 0이구나. 그럼 k 값이 얼마 보라는 거 예상이 돼요? k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전에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상황 나타날 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k가 얼마여도 괜찮다? 그렇죠. 5분의 1이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값이 나오고 있죠. 문제에서 말하는 그 음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음수 k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415번. y는 루트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무리함수 하나 줬고요. y는 x 더하기 절대값 x-a라고 하는 무리함수도 하나, 아니 뭐야, 1차 함수도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도 하나 주셨네요. 이 그래프가 두 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얘는 뭐 고정돼 있어서 할 말 별로 없죠. 여기는 요 새끼가 조금 재밌는 새끼인데 절대값 포함하고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기준으로 범위 나누겠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드시잖아요.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요거부터. 절대값 안에 뭐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x-a가 있어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이 한 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x-a가 0보다 작은 순간을 나눠서 그릴 거라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0보다 클 때니까 이때 함수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x. 절대값 밖을 그냥 나올 거예요. x-a라고. 요거는 뭘 그리면 됩니까? 지금 부호 바꿔서 나올 거니까 x 플러스 a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시면 여기는 y는 2x-a라고 하는 직선 그리시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요 새끼는요, y는 a라고 하는 x축의 평행선 그리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얼마인지 모를 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놓고 가봅시다.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저 무리함수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0.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0이라고 하는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무리함수 그래프일 거라고요. 여기는 이 새끼는, 여기는 요 새끼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시면 x는 a라고 하는 선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보세요. a가 여기 이 음수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y는 a라고 하는 선이니까 이거보다 작을 때는 음수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겠죠. 오케이? y는 a라는 선이니까. x가 a보다 클 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 직선 그리면 되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보다시피 x자리에 a 집어넣고 나면 a가 시작점이 되고 높이가
기울기가 2니까 겁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예요.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쳐보세요. A가 여기 있어요. 이거보다 작을 때에는 Y는 A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 거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X자리에 A 집어넣으면 A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라고요.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 점 있잖아. 이 녹색 점의 좌표가 A, A가 돼버려요 지금. A, A.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편해요.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다음에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가상으로 그어놓은 다음에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A였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거죠. 만약에 A가 여기 있잖아요. A가 여기였었어. 그럼 어떻게 그래프가 생길 거냐면 이렇게 X축 평행하게 선이 오다가 이 샹갈 망했다. 여기 A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여기 Y는 X한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인 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보시면 A가 여기 있을 때는 이 그래프와 만난 점이 없어요. 근데 A가 여기 있잖아?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A 값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거죠. 문제에서 원한 값은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두 점에서 만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양수일 때는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나가 버리잖아요? 봐보실래요? A가 만약에 여기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선에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럼 또다시 하나밖에 안 만나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하나에서 안 만나는 게 하나도 안 만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가 포인트가 될 거냐면 여기를 뚫고 가는 요 순간 A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 만나는 점이 하나거든요. 여기 딱. 이거보다 A가 더 커져버리면 만나지 않아요. 이거보다 작아지면, 이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A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두 개 중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죠. 언제까지 그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A가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테니까. 근데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개 중에서 만나게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A가 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한 개 중에서 안밖에 안 나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A가 여기는 이 순간보다 작으면 되겠네 라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요 포인트 여기는 요 포인트 찾으신 건 잘했는데 거기만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잘 찾으셨는데 거기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끌어놓치면 안 되는 게 언제냐면 항상 접하는 순간을 찾아보면서 기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나타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여기서 접하는 순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접하는 순간. 그려놓고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확장을 잠깐 해봅시다. 좀 뭐랄까 극대화해서 보여드릴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서 무리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저기 빨간색에서 접하는 순간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시겠죠. A가 현재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A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 여기서 Y는 X한 직선을 타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몇 개 점에서 만나요? 두 개 점에서 만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은 건 잘한 건데 이 부분만 있다는 건 아니라고요. 또 생겨요 이렇게. 우리 그거를 무리함수에서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접하는 순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거는 반드시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무리함수는 특히 더욱더. 그러다가 얘가 어느 순간 다시 두 개가 깨질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날 때,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두 개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개 점이죠. 다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접하는 순간과 여기 있는 요 점, 접하는 순간이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날 때가 하나의 포인트, 그 사이에 있을 때 또다시 두 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0,0이라는 점을 지날 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점을 통과할 때가 또다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두 개가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근데 습관이 들어지기만 하면, 그래프를 보면서 계속 해석하는 걸 연습하기만 하면 너희들한테 굉장히 큰 이득을 갖다 줘요. 내가 그동안 그래프 그려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첫 번째 이유예요. 미분 접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서 언제 접하고 언제 어떻게 만나고 조점에서 몇 개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순간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는 요 상황, 1번 상황, 여기 요 상황부터, 1번 상황, 여기부터 갑시다.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은 누가 접하는 겁니까? 라고 하시면 기울기가 2인 y는 2x-a라고 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 루트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놈이 접하는 거예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연립하겠죠? 바로 식을 쓸게요. 루트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무리함수와 2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전개해서 전개할게요. 제곱 4x 제곱 나오실 거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4ax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2x 넘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시게 되면 여기는 2a 남으실 거고요. 이 새끼는 마이너스 2로 넘어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항이 여기서 a제곱 나오실 거고요. 근데 저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돼요. 내가 원하는 순간 지금 뭐 하는 순간 원해요? 접하는 순간 원하고 있습니다. 접하는 순간. 오케이? 판별식 d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4분의 d 쓰시니까 2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순간에 a값 찾겠다 이 얘기겠죠. 4a제곱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a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플러스 12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신가 플러스 13인데 넘기니까 마이너스 13 된다까지 하시겠어요? 따라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3일 때 나와요. 첫 번째 이 상황에서 a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3이 나오셨어요. 두 번째 상황은 여기는 요 점을 지날 텐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을 우리 두 번째 상황으로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3,0을 지난다. 누가 직선이 어느 직선이야? 보다시피 이 빨간색 여기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y는 2x-a라고 하는 이 직선이 마이너스 2분의 3,0을 지난다라고 하면서 갖다 대입하면 a값 구해지겠네요.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a값 넘어갔어요. 그래서 a값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세 번째 상황은 여기였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 여기를 지나는 이 상황을 우리 세 번째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건 뭐 금방 구하죠? 0,0을 지난다라는 거니까 x, y, z 다 0 집어넣으시면 a가 얼마 나와요? 0. 이건 뭐 바로 그냥 끝낼게요. 마지막 상황이 여기죠, 여기. 됐어요? 저기는 저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는 교점만 구하시면 될 텐데 오케이? 저 교점은요 무리함수랑 y는 x가 만난 교점이에요. 무리함수 루트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놈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이라고요. 양변 제곱하시고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하는 이차함수고요. 1, 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은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 좌표는 양수좌표죠. 음수좌표는 여기서 제곱하면서 확장해갖고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네, 3만 살아남게 돼요. 그럼 여기는 요즘에 좌표가 얼마나 나오냐면 3,3 나온다까지 아시겠어요? y는 x 위의 점이니까 3,3을 직선 위에 갖다 집어넣더라. 아니면 y는 a라고 하는 선이 이 선이 y는 a라고 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다? 3이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a가 얼마? 3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값들을 다 구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범위로 그럴싸하게 쓰셔야 돼요. A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A는 높이예요, 높이. 그러니까 이 만나는 선의 높이가 커져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첫 번째 상황에서 처음으로 한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 A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3이었는데 A가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되어버리면 한계점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얘보다는 커야 돼요. A가.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보다 좀 더 위로 올라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두 개가 된다고요. 언제까지 두 개 됩니까? 그럼 두 번째 상황이 될 때까지였는데 두 번째 상황은 두 번째 상황 올 때까지 이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점에서 만나요? 네, 두 개 점에서 만나요 지금 두 번째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두 번째 상황 결과가 A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그런데 마이너스 3이어도 두 개에서 만나니까 등호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안 만나다가 여기는 요 세 번째 상황에서부터 다시 또 두 개에서 만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A는 다시 뭐보다 크고 0보다 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요. 0이 되어도 두 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0이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네 번째 상황 요점인데 여기는 3,3을 집어넣었을 때 한 개 점에서 만난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3보다 작다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 두 가지 답을 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되셨어요?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두 문제 풀고 지치면 안 돼요. 가조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fx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이차함수예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조건. 우리 희민이가 또 이거 뭐예요? 라고 하겠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뭐와 같답니까? f x 플러스 4와 같대요. 희민아 대칭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희민이 목소리가 아닌데? 이거 무슨 조건이에요? x 앞에 부호가 지금처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플러스 아까 전에 마이너스였죠? 얘네들 반대의 부호음이 갖고 있던 대칭이에요 대칭. 근데 얘는 뭐냐면 x 앞에 부호가 서로 같을 때에는 x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가 x였어 그럼 x 플러스 4가 의미하는 건 여기서부터 4만큼 지나간 값이에요. 여기가 x 플러스 4예요. fx의 높이나 fx 플러스의 높이나 같다 이 얘기입니다. x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이때 높이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 4만큼 길어진 요 자리에서 높이도 같다 이 얘기예요. 함수가 여기서 일로 올 때 이렇게 그래프가 커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로 올 때도 그래프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주기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물어볼 거야 희민이. 공부 어려우면 물어 뜯을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두 번 할 시간은 없어요. 한 번 하면 빡빡빡 알아들으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x 앞에 부호가 반대면 뭐라고요? x 앞에 부호가 반대면 무슨 함수? 옌병알 대칭이라고요. x 앞에 부호가 같으면 주기요. 예, 머릿속에 빡 박으세요. 긴장 바짝 하고 알겠어요? 따라서 내가 지금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 범위에서 얘를 그릴 거고 근데 보니까 이 딱 길이가 지금 딱 4거든? 그 다음부터는 저걸 반복해서 그리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쁘장하게 얘를 그려보시면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 사이범에서 2차 함수 그리실 건데 2차 함수 대칭축 1차식이 없으니까 y축이 대칭축이고요. 아래로 블록하고요. y좌편이 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 2라고 하는 점에서 아래로 블록하게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실제로 이 높이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와 2였을 때 높이 값이 얼마일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2를 갖다 집어넣던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던 6이라는 거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전체 영역에서 다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프를 확장시켜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딱 사니까 그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가 2면 여기가 4일 것이고 여기가 6일 것이고 여기가 8일 것이고 여기가 10일 것이고 이런 것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게 fx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일 거고요. 마이너스 6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요. 됐어요. 이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함수라고 했는데 하나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의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 플러스 2분의 ax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이 함수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a 때문에 제가 못 그리고 있어요. 일단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얘? 얘 무슨 함수예요 이거? 얘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쫄지 마시고 x의 위치를 보시면 유리함수라고 금방 알 수 있죠. 유리함수에서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뭐? 정근선행 개형이라고요. 정근선 좀 찾자 이거죠. x에 대한 정근선은 금방 구해요. 그렇죠? y에 대한 정근선을 찾기 위한 건데 y에 대한 정근선 a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개형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또 알기 위해서 얘 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2분의 a x 플러스 2 강제로 갖다 쓰시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a가 남아있을 것이고 플러스 a가 기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근선이 마이너스 2하고 a가 정근선이고요. 개형은 마이너스 2예요. a 값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막 변할 거다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a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없어요. a는 그냥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할 때 정수 a의 값에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한 제한은 지금 특별히 없는 겁니다. 언제 정수라고 해서 1, 2, 3, 4 다 갖다 집어넣겠습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그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내가 여기서 뭐만 알면 그릴만 해지냐면요.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아도 대략 좀 그릴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케이스 구분 해보기 시작할 거예요. a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a가 양수면 여기 보이시는 이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x에 대한 정근선은 마이너스 2로 고정되어 있어요. y에 대한 정근선은 a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됐어요? 분자에 써져 있는 값이 마이너스 2예요.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를 0보다 작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 그래프와 저 그래프를 무한계 많은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죠? 왜 가능해요, 선생님? 여기 보이시는 이 선 있잖아요, 요 선. 아니, 여기 보이시는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요 선을 여기 어딘가 중간 쪽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서부터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정근선만 안 넘어가게 무한계에서 만나게 할 것이 가능하다고요. 아, 이거면 요거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두 번째.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a가 0이면 얘는 y는 0이라고 하는 선이 되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요 선이 a가 0이니까 y는 0이 되어버리죠. y는 0이라고 하는 선은 x축입니다. x축과 얘는 만난 점이 없어요. 아, a가 0이면 안 돼. 망했어요. 됐어요? 세 번째, a가 뭐였을 때? 그렇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고민해 보겠죠.
이때 역시 그래프 개혁을 유추해 보시면요. x에 대한 정근선은 마이너스 2로 계속 똑같아요. 마이너스 2 여기 있고요. y에 대한 정근선이 0보다 작다고 해서 음수 쪽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대신에 개형이 마이너스 2a가 개형을 결정하는데 걔가 양수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봐봐 얘들아. 여기 위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정근선이 여기 음수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건 만나는 개수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직선도 곡선도 그래프 정근선의 개수가 무한계일 리가 없죠. 유일하게 언제만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걸 눈치채게 되는 거냐면 A가 양수였을 때만 무한계 만나는 상황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예요. 가능하구나. 이거 아닌 다른 상황에서는 애초에 그런 상황이 나타날 리가 없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한팍 됐어요? 아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다 되나? 그건 또 아니었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보면서 여기 있는 요 정근선이 여기 있는 요 정근선이 이걸 넘어가 버리면 안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만 좀 다시 확대해 볼게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고요. 여기 그래프는 요 사이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 거냐면 저 이차함수는 막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 보이시는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 큰 정근선이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2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하나의 정근선이고요, 지금. 개형은 음수라고 그랬죠. A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아까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여기 맞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여기 맞나요, 안 만나요? 하시면 만나긴 하는데 무한계는 아니죠. 아시겠어요? 왜냐면 얘는 정근선에 점점 가까워질 거니까 언젠가는 여기는 요 선보다 아래쪽 그래프가 빠져나갈 것이고 빠져나가 버리면 언젠가 만나는 점에서 종료된다 이 얘기예요. 이미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근선이 일단 뭐보다 커야겠구나. 그렇죠. 2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보다는. 그래야지 그래프 개혁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계속 이 정근선에 비슷해져 가면서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뭘 찾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의 정근선 2가 돼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요 정근선에 따라가게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옆으로 나오고 있는 모든 2차 함수가 계속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거보다 정근선이 더 높아지면 여기서 계속 만나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 위에 있는 정근선이 얼마인 순간? 6인 순간을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무한계점에서 안 만날 거라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도 봐봐. 저기만 문제된 게 아니라 이 반대쪽도 한번 봐보죠. 오른쪽 상황.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근선이 6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 정근선은 마이너스 2고요. 오케이? 얘가 넘어가 버렸어 슬픈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지금 넘어가 버리게 되죠. 여기가 정근선에 가까워진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무한계에서 만나지 못하겠다 하시겠어요? 따라서 A 값은 뭘 넘어갈 수 없다? 6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A 값은 뭐보다 커야 할 것이고 2보다 위쪽으로 올라와야 할 것이고 A가 2가 되었다는 뜻은 점근선이 2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가 되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뭘 넘어갈 수 없을 거다? 6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다. 6이 정근선이 됐다는 뜻은 이쪽에서 무한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A가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게 되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이해하시겠어요? 416번 아직까지 그래프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이따 이상한 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정말 그래프 많이 그려보세요. 날 잡고.
날 잡고 그려보셔야 돼요. 날 잡고. 언젠간 많이 그리겠지가 바로 오늘입니다. (417번) 넘어가 봅시다. 복잡해 보이려고 아둥바둥 됐어요, 이 문제. 그리고 너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한 표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y는 루트 x 플러스 5라고 하는 무리함수 하나 주셨고요. 두 번째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절대값 시험도 하나 주셨고요. x가 0보다 큰 구간만 있대요. 얘는. 세 번째는 또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무리함수도 하나 은근슬쩍 갖다 말해줬어요. 그래프가 지금 총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저 거기. 너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요 새끼에서 x하고 y 자리 살짝을 바꿔보시면요. x는 루트 y 플러스 5일 거고요. 요거 제곱하시면 여기 x제곱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5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이 새끼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얘네들 지금 역함수 관계 있는데 절대값을 씌웠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하고 여기는 요놈하고 또 여기는 요놈하고 비교해 보시면 x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어요. 어디 대칭 이동한 그래프다? 얘하고 쟤는 무슨 대칭 이동 관계에 있다? y축 대칭 이동 관계에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는 요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여기에서 꼭지점을 갖고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x절에 0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나 것도 알 수 있는 루트 5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그래프는요 이거를 y축 대치도했다고 그랬으니까 5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루트 0, 루트 5를 지날 건 똑같아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y는 x라고 하는 직선도 하나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 역함수 관계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요 새끼를 그려보시면요. 여기는 요 분을 그려보시면 흰색 그래프를 대치이동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요 부분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접혀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 접혀져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해 됩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접혀져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요 지점 당연히 얼마 되냐면 5가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어디 지나게끔 하나 그렸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요 점. 문제에서 그 점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노란색 체크한 부분이 그래프에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에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디 위의 점이에요? y는 x 위의 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그래프 천천히 그리시면서 찾아내셔야 되는 조건들입니다. 문제에서는 3가지 점을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여기 첫 번째 요 점이죠. 요 점. 여기가 P라고 그랬어요. P. 두 번째 Q라고 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Q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Q. 세 번째 R이라고 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R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왜 이렇게 희미하게 그렸냐?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리면서 바로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P하고 R은 Y는 X에 대해서 대치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라고 하시면 여기는 이 부분이 녹색 부분하고 역함수 관계 있고요. 여기는 이 부분은 흰색 부분하고 역함수 관계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문제 내에서 너희들한테 뭐뭐뭐 좌표 말해줬냐면 여기는 이 새끼가 x1, y1이라고 말해줬고 Q가 x2, y2라고 그랬고요.
R이 x3y3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문제 읽는 것까지가 한참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부터 진입 판정하자 이거죠. 기억 x2의 좌표가 루트 5보다는 클 것이고 x2의 좌표가 2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까?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x2가 어디냐면요. 요점이에요. 요점의 x 좌표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루트 5는 어디를 의미할 거냐면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 새끼가 만나고 있는 요점의 좌표가 루트 5라고 했잖아. 당연히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도 루트 5일 겁니다. 왜요라고 하시면 여기는 이 새끼의 근이니까요. 보다시피 이 점은 루트 5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분명히 자명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금방 읽어내요. x2가 루트 5보다 크다라는 것까지는 그래프 보면서. 문제는 이거죠. x2가 2분의 5보다 작냐라는 건데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는데 그거의 절반은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라고 긋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긋기 되게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린 그래프는 특히 내가 내 손으로 그린 그래프는 항상 믿음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혹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어떨까라고 하면서 또 자가지고 재고 있으면 너 이 새끼 죽여버릴 겁니다. 예. 어떻게 찾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아 생각해 봐봐. 여기는 흰색 그래프의 y좌표도 x2 이 좌표 어떻게 했어? 같겠죠. x2랑 y2랑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라고 하시면은 이 q라고 하는 점 자체가 노란색 부분과 흰색 부분의 교점인데 걔도 역함성이 있기 때문에 y는 x의 교점이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가들 생각. 내가 이 지점의 좌표를 정말로 찾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행위는 너무나 지당하게 흰색 y는 루트 x 플러스 5라고 하는 요놈과 노란색에서 이 부분은 아래로 접혀가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새끼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연립하면 찾을 수 있긴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연립해서 전개하시면 너네가 지금 뻔히 예상되는 거지만 x에 관한 몇 차씩 나옵니까? 그렇죠. 4차식이 인수분해라도 잘 되면 뭔가 좀 개겨볼 만한데 최소한 너희가 이 문제를 모르겠다 별표를 쳤다는 얘기는 해봤단 얘기여야 돼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안 해보고 별표 치고 있으면 이 새끼들 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인수분해가 정수로. 찾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죠. 뭐야 막 이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인수분해는 안 되고 뭐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y는 x란 직선을 이용해서 찾아요. 잘 봐요. 이게 y는 x란 직선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새끼를 y는 x란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굳이 갖다 필요할 필요가 없죠. 누구 갖다 넣으면 되겠어요? x를 갖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새끼가 얘인께 맞아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물론 여기서 연립하면 x에 관한 2차식 나와요. 아까보다 조금 더 나아요. 이건 빠르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양변 제곱하셨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4차식과 뭐 기분만 살짝 다를 뿐이지 인수분해 안 되는 건 똑같고요. 근해공식 쓰면 그나마 좀 더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은 되죠. 근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근해 값이 2분의 5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볼 만하니까. 그래서 따져볼 만한데 이 상황도 얘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유쾌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아까 전 4차식보다 할 만은 해요. 이때 이걸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써보는 거예요. x자리 2분의 5를 넣어보세요. 마가 생각. x자리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얘는 높이가 얼마 나오겠어? 2분의 5. 이해하셨어요?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5 더하기 5니까 2분의 15에 루트 씌워져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2분의 5하고 루트 2분의 15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루트 안에 집어넣어 보니까 루트 4분의
25 이렇게 나옵니까? 막 생각. 얘 분모 4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기 분모 2 곱하니까 여기 분모도 2 곱해서 30이겠죠.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라는 뜻은 오케이? x 자리에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얘가 더 크다는 거는 무리함수의 높이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잘 봐. x가 1번 상황에 있을 때, x가 2번 상황에 있을 때, x가 3번 상황에 있을 때 1번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무리함수 값이 커요? yx가 커요? 무리함수 결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2번 상황이면 x가 2번이면 무리함수가 더 커요? yx가 더 커요? 같아요. x가 3번 상황에 있으면 yx의 결과가 더 커요? 무리함수가 더 커요?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2분의 5라고 하는 값은 보다시피 무리함수의 결과가 더 큰 값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중에서 어느 자리 위치하고 있겠다? 그렇죠. 여기 어딘가 위치하고 있을 거라고요. 2분의 5라고 하는 값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교점은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x2라고요. x2. x2는 그래서 2분의 5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x2는 2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노란색 줄이 틀린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차 함수와 연립하고 난 다음에 근해 공식 써가지고 x값을 찾은 다음에 걔와 2분의 5를 찾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함수값의 높이를 기준으로 얘네가 특정한 점에서 높낮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딱 같아지는 지점의 값을 찾으면 좋긴 하지만 이게 안 찾아질 때는요. 이 값을 기준에 전후의 상황을 넘어서 누구의 함수값이 더 높은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yx가 연관됐을 때 굉장히 자주 쓰는 아이디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니은 상황은 다른 의미로 너희가 조금 낯설 겁니다. 니은 상황은 x1 곱하기 y1은 x3 곱하기 y3와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가 답인지 아닌지는 금방 찾아요.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찾고 왔어요. x1과 y1이라고 하는 요점과 x3, y3라고 하는 요점은 무슨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x1과 y3가 같은 상황이고 y1과 x3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참이야 라고 하는 게 뭐 되게 당연한 건데 식을 읽어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보다시피 x1과 y1이 같은 좌변에 있고요. x3와 y3가 이렇게 한쪽 변에 이렇게 모여져 있을 때에는 그냥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서 견주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1과 y1 아래 참자가 이렇게 같은 점들이 한쪽 변에 같이 모여 있을 때에는 그냥 그 자체에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견주어 본다고요. 왜 이 얘기 해놓고 가냐면 디귿 보세요. 디귿이 되게 크게 충격적일 텐데 처음엔 그래요. 근데 앞으로 이 조건이 많이 보이기도 할 뿐더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디귿이 뭐라고 되냐면 x3, x1-5라고 되어 있는 게 좌변이죠. 오른쪽 우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1, y3-5라고 되어 있는 게 우변입니다. 됐습니까? 니은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여기는 x3와 y3가 다른 변에 각각 있어요. x1이랑 y1이 다른 변에 있어요.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너희가 식을 재정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같은 데 있을 때 그냥 x1과 y는 얼마일까? x3와 y3가 얼마일까? 그냥 각각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아래 첩자가 서로 엇갈려서 배치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식을 재정리하시냐면 얘네가 분모에 배치되어 있게끔 같은 아래 첩자 갖고 있는 게 한쪽으로 모여 있게끔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나면 이렇게 식이 보인다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x1-5분의 y1이라고 써져야 될 거고요. 오른쪽 우변은 x3를 y3-5로 나눠달라는 식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수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걸 해석하셔야 되는데 내가 문제에서 알고 있는 점의 좌표가 x1, y1이야. x2, y2고 x3, y3야. 그래서 알고 있는 점의 좌표가 x1, y1입니다. 그럼 여기 옆에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너희들의 점의 순서상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써있다는 걸 읽어내셔야 되면 마이너스 0이 써있다는 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이 5,0이 됩니다. 좌변에 있는 이 식의 의미가 뭐가 돼버리냐면 x1, y1이라는 점과 5,0이라고 하는 점의 기울기가 돼버려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5,0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x1, y1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얘네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좌변입니다. 그 의도까지 들어오시고 나면 우변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이 새끼는 분모가 y고 분자가 x인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낼 거냐면 분모분자를 x3로 나눠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x3분의 y3-5분의 1이라고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 또 0 갖다 쓰시고 x3, y3라고 하는 점과 0,5라고 하는 점 사이 기울기가 된 겁니다. 0,5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x3, y3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잘 들어. 이제 마지막이야. 선생님 근데 여기는 이 새끼 분모가 그건 거잖아요. 근데 그 분모가 기울기면 얘는 그거 분의 1인데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기울기에 역이 되는 거죠. 역수. 요 식이. 이해하시겠어요? 생각해봐야 되라. 여기는 이 점하고 여기는 이 점하고 x3, y3는 우리 아까 이미 알고 있었다시피 뭐였었냐면 y는 x에서 대치이동 관계였어. 마찬가지로 5,0이라는 점과 0,5라고 하는 점 역시 y는 x 사이에 대치이동 관계란 말이야. 어떤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우리 옆에서 다시 하나만 좀 그려볼게. 여기가 지금 5,0이고요. 여기가 지금 0,5인 거예요. 여기 y는 x한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a, b라고 하는 점이. 내가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치동하면 여기로 올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잡힌 당연히 b, 0이겠죠? b, a겠죠? 오케이? 걔가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보신 거지. 그래놓고 이 새끼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뒤집어 놨으니까 역수 관계에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역수 관계에 있죠 당연히.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그래프 한번 바로 보시겠어요? 녹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요.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b분의 5, a-5 이렇게 되겠네요.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요.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5-a분의 a-5분의 b-0이니까 b 이렇게 되겠네. 보다시피 구해 보시면 바로 역수관계 있다고 확인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디귿이 참이 되는 겁니다. 니은도 참이었고. 니은하고 디귿이 비슷하게 보이는 식인데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디귿은 정리를 못하시면 아예 애초에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x와 아래참자에 있는 값들이 같은 변에 위치하고 있느냐 서로 반대 변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반대 변에 위치하고 있으면 서로 스스로 나눠주면서 기울기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너희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5분만 쉬었다 갑시다.